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 만들기 네 번째 시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의 섹션을 거쳐서 레이아웃을 이와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HTML에서는 div를 사용한다. div를 이렇게나 많이 사용을 하게 됐죠.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이와 같은 div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시게 될 거예요. 레이아웃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을 나눠야 되는 부분은 다 div를, 디비전 태그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div에 이 고유의 이름을 이렇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id와 클래스인데요. id라는 이름을 이렇게 헤더를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클래스라고 해서 안에 있는 div에 헤더 이너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id와 클래스, 그러면 어떤 것을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조금 더 깊게 접근을 하자면 id라는 값은 딱 한 페이지에서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니크한, 유일한 그러한 값을 하나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라고 일단은 알아두시기만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그렇고, 클래스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id를 여기다 헤더에다 id를 적용한 이유는 하나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규칙에 적절하게 부합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div는 헤더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d라는 값을 주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헤더가 가장 위에 일반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 헤더가 여기에도 있고 또 어느 영역에도 있고, 그렇다면 그 헤더라는 것을 사용을 하지 않거나 혹은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헤더라는 것은 가장 그냥 머리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규칙을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헤더, 어딘가에 헤더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id에 대한 헤더는 유일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는 동일한 헤더 이너라고 여기다 썼을지라도 여기에다가 클래스 헤더라는 것을 또 쓸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띄어쓰기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 A라는 클래스를 줄 수도 있고 B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띄어쓰기 한 칸씩 띄어쓰기를 하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차차 아시게 되실 거고, 지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id는 유일하게 페이지 하나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써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d를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id의 이름을 하나 생성하고 나면 그 헤더라는 id 값을 어딘가에 또 줄 수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더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규칙을 일단 준수하시고,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저절로 이해가 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트라는 영역을 id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시에 클래스라는 이름을 같이 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가지인 거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 이름을 div라는 태그에 id라는 속성으로 이름을 컨텐트라고 줬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클래스로 이름을 clearfix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름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별칭, 애칭, 뭐 자기만의 수단을 통해서 부르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id로도 이 태그를 div라는 이 태그를 부를 수도 있고, 클래스라는 것으로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컨텐트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이 컨텐트에 대한 속성은 스타일 시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고,
클리어픽스라고 이 태그에다가 이름을 지은 것은 또 클리어픽스에 대한 속성을 그대로 div, 해당 div 값에 지정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속성이 모두 다 이 하나의 div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은 중복으로 될 수 있고, 클래스는 얼마든지 이름을 더 주게 될 것이고, 그 이름에 속성이 들어있다면 그 속성이 모두 공통으로 이 태그 안에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레이아웃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단을 구분해 놓는 거죠. 지금 2단 구성이고, 2단 구성을 위해서 우리는 속성 플롯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플롯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섹션 메인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죠. 보라색 부분과 이쪽에 녹색 부분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700픽셀이라고 맞춰놨고, 그리고 나서 플롯을 레프트로 설정함으로써 이 왼쪽에다가 임의로 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사이드라는 부분이 우측에 있는데, 이거를 300픽셀을 넣었고 총 1000픽셀을 만들어서 배경은 빨간색 지정했고 플롯을 넣어서 왼쪽 정렬해서 딱 맞춰준 거예요. 딱 맞춰준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만약에 넓이 값이 딱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300인데 제가 300보다 하나를 1픽셀을 더 넣어볼게요. 1픽셀 넣으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총 합이 700 플러스 301이기 때문에 1001이 되겠죠. 1001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1001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가장 바깥의 영역이 100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 영역의 넓이가 딱 맞아 떨어져야 이렇게 올바르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본 거고요. 플롯에 대한 속성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렇게 플롯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플롯에 대한 효과, 왼쪽으로 다 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정렬하는 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했던 부분이 바로 클리어 픽스였습니다. 클리어 픽스가 이 부분이겠죠. 이 클리어 픽스는 그대로 붙여놓고 항상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플롯을 지정했던 메인, 섹션 메인 이 부분과 또 플롯을 지정했던 어사인 이 부분을 감싸고 있는 바로 위 엘리먼트의 클리어 픽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클리어 픽스라고 이름을 지정하는 것에 이 속성들이 반영이 되어서 올바른 레이아웃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클리어 픽스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현상, 푸터의 영역이 지금 배경이 위로 딸려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텍스트는 여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항상 뒤따라붙는 것이 바로 클리어 픽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D 값인데요. 클래스 값은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더 쓸 수 있다지만 ID 값은 유일해야 하고 하나의 속성의 ID에 거듭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컨텐트 2, 컨텐트 3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ID는 오로지 하나의 값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는 속성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지금 이 레이아웃을 보면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정렬이 되죠. 브라우저가 넓게 펼쳐지더라도 가운데 정렬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녀석 때문일 거예요. 마진, 0, 그리고 오토. 이 부분을 외워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넓이 값입니다. 넓이가 잡혀 있고 나서 오토라는 영역을 오토라는 속성을 지정하게 되면은 좌우로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진은 원래 4가지 속성 이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인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위에 12시 방향. 그리고 이게 우측 바로 3시 방향. 그리고 하단 아래 6시 방향. 그리고 왼쪽 이게 바로 9시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위의 코드를 이렇게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코드가 이 부분이 훨씬 더 보기에 편하고 덜 코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쓸 거면 차라리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위에 그리고 하단에 뭔가 속성값을 넣어야 한다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겠죠. 예를 들면 위에 10픽셀을 두고 하단에 10픽셀을 이렇게 둬야 한다면 10픽셀보다는 다른 마진의 영역으로 15픽셀을 줘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마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이아웃의 간단한 설계 방법 그리고 CSS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